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상당수는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제 양심과 경험을 걸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인생처방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형형색색의 알약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타민C, 칼슘, 오메가3, 홍삼, 마그네슘, 심지어 기억력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까지. 이 알약들을 하루에 몇 개나 삼키고 계신가요? 친구나 가족이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추천하고 TV 광고, 유튜브, 홈쇼핑에서는 이 제품 하나로 노화와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며 끊임없이 선전합니다. 이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보조제가 마치 필수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35년간 수십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 영양제 괜찮을까요? 라고 묻지만 그 답은 종종 기대와 다릅니다. 의사로서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 중 상당수는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조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보조제는 복용 중인 약물과 상충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제약회사, 건강보조식품 업체,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처방 채널을 통해 65년의 인생과 35년의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최신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재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인생처방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앞으로도 저 같은 의사가 전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 글을 가족, 친구, 이웃과 공유하신다면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구매율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월 평균 건강 관련 지출의 40% 이상이 건강보조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TV 광고, 유튜브, 홈쇼핑, 소셜미디어, 심지어 건강 관련 세미나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제품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이 알약이 치매를 예방한다. 이 보조제가 노화를 늦춘다는 화려한 광고가 쏟아집니다. 이런 메시지는 건강에 대한 불안을 자극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이 광고는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보조식품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필요 없는 보조제를 복용하며 건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비닐봉지에 한 주먹의 알약을 쏟아놓으며 선생님,
이거 다 먹고 있으니 이제 건강해지겠죠? 라고 묻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알약의 절반 이상은 불필요했고 일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김모 씨는 매일 15종의 보조제를 복용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은행잎, 오메가3, 홍삼, 마그네슘, 심지어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까지. 그는 이걸 먹으면 오래 살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극심한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일부 보조제가 간에 독성을 주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병을 만든 셈입니다. 또 다른 68세 여성 환자는 관절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과 콜라겐 보조제를 먹었지만 위장 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조제의 첨가물이 위 점막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순수한 의지가 상업적 마케팅에 휘둘리면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과장된 광고와 부족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건강보조식품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드릴 보조제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들은 항산화제로 불리며 노화 방지, 암 예방,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광고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의학계는 활성산소를 줄이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보조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고는 이 알약 하나면 젊음을 유지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임상시험들이 그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18% 이상 높였습니다. 이 결과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 피해를 목격했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는 흡연자였지만 폐를 보호하려고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습니다. 그는 광고에서 폐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라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조제가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막을 보호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고용량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71세 여성 환자가 비타민 E 보충제를 5년간 복용하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건강을 위해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적정량 보충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고용량 알약은 필요 없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자연식품이 답입니다. 이들은 다른 영양소와 조화를 이루어 부작용 없이 몸에 흡수됩니다. 1996년 ATBC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복용 그룹의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고 호흡2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심부전과 뇌출혈 위험을 높였습니다. 광고는 여전히 이들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지만 과학은 다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에서 얻으세요. 비타민 E는 견과류와 씨앗류, 베타카로틴은 색깔 있는 채소에 풍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고용량 항산화제를 끊고
매일 색깔 다른 채소 2가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소화가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건강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알약 대신 채소를 고른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라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항산화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알약 대신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65세 남성분은 고용량 비타민 E를 3년간 복용하다가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광고에서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다고 했지만 검사 결과 그의 혈액 응고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는 그에게 보조제를 끊고 아몬드와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액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약이 아니라 음식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산화제는 자연에서 찾으세요.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보조제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과다 복용은 심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69세 여성 환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하루 2200mg의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핏뼈가 튼튼해질 거야 라며 믿었지만 3년 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린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칼슘 보충제는 혈중 칼슘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게 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안전하지만 알약은 다릅니다. 알약은 짧은 시간에 혈중 칼슘을 치솟게 해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74세 남성 환자는 칼슘제를 하루 3알 먹다가 신장 결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뼈를 위해 먹었는데 신장이 망가질 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칼슘은 멸치, 두부, 유제품,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비타민 D와 햇볕, 체중 부하 운동도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뉴질랜드의 대규모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의 심근경색 위험이 30% 증가했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혈관 석회화가 가속화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묻습니다. 뼈를 조금 튼튼히 하려다 심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용을 줄였습니다. 칼슘 보충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제품 섭취가 부족하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최소량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칼슘의 대안은 간단합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우유 한 잔이면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합니다. 둘째, 햇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이며 하루 20분 햇볕 쬐기로 충분히 생성됩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히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약국보다 운동화를 먼저 신으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부족해도 문제, 과다해도 문제입니다. 음식, 햇볕, 운동, 이 세 가지가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환자는 골다공증 걱정에 칼슘제를 과다 복용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멸치와 브로콜리를 추가하고 매일 20분 산책을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골밀도는 안정되었고 혈액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보다 밥과 운동이 낫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칼슘 보충제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 즉 진코입니다.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촉진을 약속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은 큽니다. 1990년대 일부 연구에서 경미한 인지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었지만 이후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진코 Evaluation of Memory Study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6년간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했지만 치매 발생률은 비복용 그룹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럽 연구에서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은행잎을 투여했지만 위약과 비교해 개선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잎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71세 남성 환자는 은행잎 보조제를 먹다가 작은 낙상으로 뇌출혈을 겪었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는 치과 발치 중 출혈이 멎지않아 고생했는데 원인은 은행잎 보조제였습니다.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뇌혈류를 개선해 인지 저하를 늦춥니다. 둘째, 두뇌 자극입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는 뇌를 활성화합니다. 제 환자 중 73세에 수채화를 시작한 분은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월등히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40% 낮습니다. 넷째, 식습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채소,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는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은행잎 대신 걷고 배우고 소통하세요. 광고의 달콤한 약속은 믿지 마세요. 예를 들어 70세 환자는 은행잎 보조제를 2년간 먹었지만 기억력 개선은커녕 잦은 코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조제를 끊고 매일 친구들과 산책하며 대화하라고 권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머리가 더 맑아진 느낌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치매 예방은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노인들도 많이 찾지만 과다 복용은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75세 남성 환자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3스쿱 먹었습니다. 근육이 생길 거야라며 기대했지만 몇 달 후 피로와 구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에서도 고용량 단백질은 신장 질환 위험을 높이며 일부 제품에는 인공 감미료나 중금속 납, 카드뮴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달걀, 생선, 두부, 콩, 살코기로 섭취하세요. 81세 여성 환자는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두부와 생선 위주 식단으로 바꾼 뒤 근육량이 늘고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반찬이 약보다 낫네요라던 그녀의 미소가 기억납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고용량 파우더는 위험합니다. 식탁에서 답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7, 8세 남성 환자는 단백질 파우더를 과다 섭취하다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두부와 달걀 위주 식단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했고 6개월 후 그의 근육량과 신장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파우더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자연식 단백질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으로 영양 완벽 해결이라는 광고는 편리함을 강조하지만 함정입니다. 66세 여성 환자는 15알짜리 패키지를 먹다가 간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패키지 속 고용량 비타민과 허브 성분이 간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으며 종합 영양제를 추가했는데 은행잎과 오메가3 성분이 혈액을 묽게 해 잇몸 출혈로 고생했습니다. 영양은 음식에서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는 의사와 상의해 최소량만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면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 채식주의자라면 비타민 B7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패키지는 몸에 부담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67세 환자는 종합영양제를 먹다가 위장장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패키지를 끊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라고 권했고 3개월 후 그녀는 몸이 훨씬 가볍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섭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처방 채널을 통해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보조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 운동, 햇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에서 옵니다. 이 글이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 인생처방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끊고 채소를 먹으니 기운이 났어요. 같은 이야기가 다른 분에게 영감이 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